저는 청년들한테 무턱대고 지원해준 정책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마인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면접 정장 지원, 면접 활동비 지원, 자격증 시험료 응시료 지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지, 전 청년들을 욕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정말로 간절해서 내가 이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돈이 없어서 취직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지원되는 돈 같은 게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년들이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투자가 된다는 거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용해 먹거든요. 부모님한테 면접 살 돈을 손을 벌리면서 받는 친구들의 마인드나, 내가 간절히 원해서 취직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어디 저기 용역 사무실이라도 한번 나가가지고 일당 띄워서 돈 벌어갖고 정장 사 입고, 그런 정신이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맞는 게 아닙니까? 일자리 부족? 일자리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찾는 게 문제니까 그렇죠. 일단 저도 역시나 청년들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가 원주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는 거는 아니고, 너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줄게 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로드FC 아까 문제 발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네. 뭐 로드 FC 때도 그랬었죠. 네,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현금성 지원 정책보다는 청년들에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분야 같은 거, 이런 걸 좀 지원하자는 취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저희도 지적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대상자는 그냥 선별해서 그냥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게 과연 좋은 정책인지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저희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 중심의 정책, 지원금 중심의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좀 선의로 해석을 해준 느낌이 들 만큼 과격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이 처한 지금 현실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짚기보다는 그것이 그저 개인의 의지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의지만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양 말하는 게 저는 좀 황당하다. 그런 인식이 너무나 짙게 이 김 의원 발언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깊이 있게 파악하고 말이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좀 조율해야 하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인가 이 김혁성 의원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이에요. 의심이 들게 하는. 맞아요. 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습니까? 김혁성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자리는 차고 넘친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차고 넘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찾는 게 문제다. 한마디로 눈이 너무 높다. 이 전형적인 말 아닙니까? 청년들이 그쵸. 눈이 너무 높으니까 청년 실업이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냐. 이게 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야. 차근차근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그저 그 높은 곳만 바라보고 말이야. 다들 대기업만 바라보고 말이야. 나 때는 나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한 5년 전, 10년 전 때나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비꼬고 저희가 이랬던 건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이 발언을 참 2023년에도 듣고 있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양질의 일자리를 찾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눈이 낮으면은 그냥 망하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눈이 높이 해도 그게 뭐 대단히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만 그나마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바닥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사회 구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려면 대기업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중소기업으로 시작했으면 평생 중소기업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여러 사회 통계로도 확인되고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에 지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심각한 현실이고 문제인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를 취업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닥으로 하면 진짜 바닥 인생밖에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성공하려면은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에 처음부터 가야 된다.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자식한다고. 맞아요. 그렇게 도전 정신 강조하는 사람도 내 자식한테는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막 바닥부터 시작하라 그래놓고서.
하여간 이런 현실이 너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뭐 네, 어려운 거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정말 뉴스에 많이 안 나온 얘기도 아니고 뉴스만 틀면은 연일 나오는 얘기들이고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사회 현실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원주 일자리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자리의 다양성이 보장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주를 떠나는. 지역을 떠나는, 특히 저희는 뭐 문화예술계에서 많이 봅니다만 그런 저희 뭐 동료 친구들을 보면은 결국 원주는 일자리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희박하고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간다고 뭐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게 뭐 대단히 눈이 높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맞아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회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그리고 기회가 실제로도 조금 더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거지 무슨 개인의 마인드, 인식, 의지를 개선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역이라도 뛰어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용역 사무실 가가지고 일당 네. 받아서 뭐라도 해라. 근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이게 맞는 말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역 사무실 나가요. 일당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말 일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래서 정장 사 입어요. 그 내가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요. 근데 어느 집 아이는 부모님이 정장 사줘요. 돈 많아가지고 그 집을.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동등한 경쟁이 됩니까? 취업시장에서? 당연히 용역 뛰면은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노동시간만큼 그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격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공시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 부모 지원 받아가지고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이렇게 공시 준비하는 친구와 또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부모님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내가 알바 뛰면서 정말 불철주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친구하고 이게 동등한 경쟁이 되냐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과 이 에너지와 이런 게 다를 텐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의 세습과도 연관돼 있는 거고 빈부격차 뭐 이런 문제와도 다 연결돼 있는 이게 다 구조적 문제가 계속 나비 효과처럼 또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이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정말 어디서부터 해결될지 난제인 그런 구조적 문제인 건데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냐? 청년들의 무슨 마인드 문제다. 의지를 바꾸면 된다. 무슨 용역이라도 나가서 뛰면 된다. 해결된다. 무슨 눈이 높아서 문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네. 시험 응시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김혁성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본인이 돈 벌어서 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을 해주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취지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저소득층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 거잖아요. 이 모든 거는. 맞아요. 취업 경쟁이라면 누군가는 시간에서 굉장히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알바를 안 뛰어도 되고 부모 지원을 받는 덕에 취업 경제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시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그래도 하는 건데 우리가 청년 수당도 마찬가지 개념이고 네네. 그럴 때는 청년 수당의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긍정적 효과가 바로 그 시간을 벌어주는 데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맞아요. 그런 청년 정책들의 어떤 역사와 맥락들이 있는데 제가 뭐 지금 원주시하는 청년 정책이 완벽하다 얘기도 아니고 정말 좋다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런 취지 정도는 살리려고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있는 건데 그 일련의 그 어떤 맥락이나 역사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듯한 무지한 듯한 발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전 대단히 실망스럽다. 역시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취지가 어떤 그런 말 그대로의 기반을 닦아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뒤에 붙는 뭐 의지의 문제 이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네. 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면 되지. 네. 왜 굳이 그 과정에서 어떤 집단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냐는 겁니다. 아까 로드 FC 그 종합 격투기도 그렇고 지금 청년층도 그렇고 이게 전형적인 그 말 아니에요.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이게 정말 언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용해 먹을 수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층을 비하하는 말이죠 이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사람 있으면 뭐 정말 부정해서 쓴 사람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정 수급하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지. 정말 제대로 쓰는 수혜자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 왜 제도를 없애야 되느냐 이런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을 좀 이렇게 좀 권리를 신장하고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그 권리 중심의 지금 청년 정책을 하자는 입장이 나오는 건데 아까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뭐 너네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주고 도와줄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시혜 중심의 관점이 반영된 듯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구시대적인 지금 청년 정책 관점을 김혁성 의원은 가지고 있다. 제가 네네. 거듭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그럼 어떤 교육이 되겠느냐라는 것들도 좀 의아한 부분인 거죠. 하여간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아까 로드 FC 발언과 맞물려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비판하고 싶어서 네. 이번 이슈에서 좀 이렇게 꼽아봤습니다.